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새 얼굴과 함께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조선 이제 3년차 기자 이현석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카메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얼굴도 지금 홍당무가 됐고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래요. 네, 제가 카메라가 많이 낯설어서 방송 준비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했습니다. 네, 이 경력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스포츠조선 축구부의 지금 라민 야말이거든요. 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직 이런 저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오늘 방송에서 뭐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그리고 좀 말을 씹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니까 같이 여러 번 또 해야 되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별전이라 그랬거든요. 네, 데뷔전이 바로 고별전이 된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A매치 휴식기로 인해서 K리그가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참 지난 라운드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저희 프리뷰에 자세하게 좀 녹여드릴 그런 계획이고요. 이 앞으로도 현석 기자와 함께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석 기자의 담당 경기인데요. 대구와 김천전이고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열립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대구는 데파킹, 이제 세징야가 돌아왔다. 데파킹 is back이고요. 김천은 이제 8기가 전역해서 8기 떠났어도 강하다입니다. 결장자는 이제 대구는 현재 특별한 결장자는 없고 김천은 박찬영 선수 몸 상태가 지금 좀 애매한 상태여서 출전이 당일날 가능할지는 좀 확인을 이제 팀적으로 확인해봐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주요 전적으로는 이제 올 시즌 이제 김천이 2대 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홈에서 김천이 승리했고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4승 3무 3패로 김천이 약간 우위에 서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김천전이 쉽진 않겠지만 가장 승리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구는 특히 홈에서 최근 7경기 3승 3무 1패로 홈에서 승리를 그나마 올 시즌 따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추가로 김천이 지난 라운드에서 패했기 때문에 김천 역시도 다시 한번 무팽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 라운드를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목해야 될 선수는 대구는 세징야인데요. 세징야는 지난 울산전에서 돌아와서 두 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전방에서 자리했는데 당연히 중원에서 있을 때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영향력이 커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축구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김병수 감독 부임하고 나서도 지금 못 이기고 있으니까 와 이거 뭐래도 안 되네. 근데 한간에는 세징야가 돌아오면 또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쵸. 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울산전에서 그 멋진 또 프리킥과 멋진 동점골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키플레이어 이제 김천전 이동경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두 팀의 크랙 대결이 좀 음, 주목할 부분인데 좀 특이하게도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김천이 이겼을 때는 이동경이 2도움을 기록하면서 오, 이겼고 그다음 대구가 이겼을 때는 세징야가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한 바 있어서 두 선수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승부를 가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천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한일전에도 오래 뛰었고 동아시안컵 다녀온 아마 체력적 여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승원 선수도 다녀왔고 반면에 대구는 그 A매치 여파는 사실상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 요인 또 홈 이점은 대구가 조금 더 갖고 있지만 김천 이동경 선수가 한일전에 뛰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선수의 뭐 컨디션이나 뭐 자신감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대구 역시도 지금 이동경 선수의 왼발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석 기자가 또 얘기해 줬습니다. 네, 또 음. 대구는 중요한 부분이 황재원 선수가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 당장 경기를 뭐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 상태일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그래도 뛴다면 대구 전력에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경기를 최근에 소화하고 있는 카를로스 선수가 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마스 선수의 폼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대구 중원에 조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카를로스와 황재원 선수까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만찬의 코너인 승부 예측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걸 한번 하게 되면 현장에 갔을 때 왜 우리를 찍었냐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요. 자신 있게 한번 예측을 먼저 해주시죠. 저는 대구가 폼이 안 좋다고 해도 A매치 기간에 좀 더 울산을 상대로 비등비등한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왜냐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대구한테도 안 온다고. 안정적인 선택이라기보단 그래도 어. 대구가 세징야가 돌아왔기 때문에 김천이 올 시즌 좋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비등한 경기력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천 승리 갈게요. 뭐 대팍의 어떤 기운이나 홈 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김천 전역 이후에도 나오는 선수 몇 면을 보면 다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개개인의 실력, 1대1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세징야가 돌아왔지만 김천이 근소하게나마 승리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잠시 쉬고 있어도 됩니다. 중간에 말 압박 안 줄 테니까 편하게 있으면 되고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주목할 포인트는 안데르손 이별 후유증 극복입니다. 살면서 이별을 한번 해봤죠? 해보긴 해봤죠. 네.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또 이별하지 않은 아사히 선수를 주목할 포인트로 뽑았는데 왜냐하면 두 선수가 워낙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선수였고 현재 광주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로 좀 골라봤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수원FC는 최근 3연패 그리고 6경기 연속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홈에서도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이전 홈 7경기에서 단 한 번, 전북에 한 번 패했다는 거는 그래도 홈에서 어느 정도 승점을 땄기 때문에 대구와의 어떤 최하위 탈출 대결에서 조금은 우위를 점했던 건데 최근에는 제주, 안양,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내리 패하면서 승점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FC는 그 A매치 휴식기에 많은 선수가 또 영입이 됐죠. 뭐 안현범 선수를 시작으로 안드리고 선수도 왔고요. 또 안데르손을 비록 잃었지만 윌리안과 이시영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특징은 대부분 또 측면 선수들이에요. 네, 이 안데르손 어떤 해조 축구에 가까운 그런 원맨 캐리가 많이 나왔던 전반기였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뒷공간 침투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안데르손이 공을 끌고 가서 본인이 뭔가를 해야지 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윌리안 선수, 안현범 선수가 가세했다는 거는 뒷공간을 털 수 있는 침투형 선수가 포함이 됐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루안 선수가 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루안과 그리고 추가 영입된 안드리고 선수가 윤빛가람 역할을 해줘서 공을 찔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공격 옵션이 조금은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안데르손의 이탈이 데미지가 확실히 있겠지만 얻은 것도 그만큼 있고 특히 이용 선수도 지금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옵션 측면에선 조금 더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한찬희 선수도 뭐 몸은 조금 안 좋지만 한찬희 선수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옵션이 좀 늘어났다는 점에서 후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술 운영의 폭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광주는 대척점에 있죠. 똑같습니다. 네, 뭐 아시는 이유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수 영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브루노 선수 한 명이 지금 떠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뭐 김진호 선수는 거의 시즌 아웃에 준하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빠지지만 여기에 또 가브리엘 선수가 훈련 중에 살짝 지금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선수가 빠진다면 이날 경기 역시는 주목할 포인트에서 언급했듯이 아사니 선수에게 좀 집중되는 근데 다행히 아사니 선수가 왜 그런지 이적 앞두고였는지 아니면 몸이 올라올 타이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몸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사니 선수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아사니는 그것을 충분히 경기력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 상태다. 손FC가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선수는 아사니 선수가 되겠고요. 손FC 아까 얘기하다가 빼먹었는데 안준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20경기 전 경기를 지금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백업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마도 2003년생인 황재훈 선수 전북에서 올해 손FC로 이적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직은 K리그 데뷔전을 치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마도 출전을 한다면 데뷔전이 될 거고 그러니까 광주의 골키퍼는 그 국대급인 김경민이고 그리고 수원FC의 이날 골키퍼는 황재윤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골키퍼 실력 차이, 경험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수원FC에겐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전적은 0대0 개막전에서 상당히 좀 지루한 공방전 끝에 비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선 2승 1무 2패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FC는 최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3연패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다.
반면에 광주는 그 사우디 다녀와서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체력적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최근에 극복을 하면서 3경기 연속 패하지 않고 있고요. 원정에선 특히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손FC는 루안 하겠습니다. 뭐 윌리안 하고 싶고 뭐 안현범 하고 싶지만 지금 루안 선수가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좀 호흡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루안의 발끝에서 만들어진 공격이 좀 기대가 되고요. 광주는 말씀드린 대로 아사니 선수는 그걸 봐야 돼요. 뭐 이현석 기자도 나중에 아사니 경기를 볼 때 전반에 아사니가 몇 번 0점 조준을 해요. 아,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몇 번 때리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벗어나든 골대로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슈팅을 그렇게 때릴 두세 번 때린다는 거는 아산이 오늘 되는 날이다. 예. 근데 아산이가 안 되는 날은 그 슈팅도 못 때려요. 아, 그쵸. 네,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전반에 아산이가 2개 정도 크게 날리면 그래도 후반에 아산이를 빼지 않으면 뭔가 해주겠구나.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제로 2-3경기가 그렇게 제가 들어맞아서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공식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FC의 영입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가 비록 원정에서 최근에 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아산이 계속 언급하는 거는 아산이 외엔 아주 눈에 띄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안정적인 선택 저도 무승부로 한번 저는 골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광주승 가겠습니다. 짧게 이유를. 예. 아무래도 이제 수원은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합류했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는 데는 조금 이제 물론 A매치 휴식기가 있었지만 손발을 맞추는데 경기장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광주는 이탈한 선수도 영입한 선수도 없지만 이탈한 선수도 없기 때문에 조직력 차원에서 꾸준히 좋았고, 그리고 원정에서 강하다는 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광주 승하겠습니다. 이탈한 선수도 없다. 마이너스도 없다. 이제 하다 보니까 괜찮죠? 아니요. 아까 내가 예측하면서 얘기했잖아. 코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그냥 코인 노래방이야. 나밖에 없어. 시선이 한 번씩 저 카메라 렌즈를 향할 때마다 다시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좀 더 이제 좀 술술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마 이 경기까지 하면 큰 공이 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전반전 넘는 거니까 한번 포항 전북전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19일 토요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립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포항은 기성용이 스틸리아드에 낯설다.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스틸리아드에 처음 등장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시선이 쏠릴 것 같고요. 네. 또 전북은 이제 동아시안컵 휴식 취한 전진우 오히려 좋아. 이제 전진우 선수가 어지럼증 호소로 인해서 동아시안컵에서 이제 소집이 제외돼서 이제 전북에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는데 출전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우가 좀 최근에 몇 경기 동안 그렇게 폼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휴식기를 보내면서 조금 더 폼을 끌어올려서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이렇게 주목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훈련을 명확하게 소화하고 있고 몸 상태가 뭐 아직 100%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가능성이 그렇게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오베르단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에 결장자에 포함됐기 때문에 네. 박태하 감독도 좀 기성용의 선발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용, 김동진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기성용, 김동진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또 뭐 최근에 중원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활용했던 어정원 선수나 신광훈 선수도 옵션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조합을 좀 맞춰보는데 시간 혹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성용, 신광훈 보고 싶다. 기성용, 신광훈도 좀 이제 아무래도 청대 출신의 그렇죠. 두 선수가 중원에서 호흡 맞추는 모습도 팬들은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뭔가 제라드와 램파드가 말년에 그죠 한 팀에서 같이 뛰는 그런 어떤 올드팬의 향수를 자극하는 라인업이 그렇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그 두 팀 모두 이제 동아시안컵에 굉장히 적지 않은 선수들이 차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포항은 박승욱, 이태석, 이호재 이렇게 차출됐고 전북은 김태현, 박진섭, 김진규 이렇게 차출됐습니다. 이제 두 팀 모두 다 박승욱, 이태석, 그다음에 박진섭, 김진규는 2경기씩을 소화했기 때문에 네. 체력 여파로 인해서 선발 여부는 좀 팀에 돌아가서 감독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호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는 선발, 한 경기는 교체로 출전했는데
A매치 데뷔전에서 선발 데뷔전에서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어쨌든 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음. 좀 선발로 나선다면 전북에는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아시안컵 두 경기를 봤는데 이호재 선수가 신기한 게요. 첫 경기 때 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한테 고립됐다는 평가도 듣고, 근데 두 번째 경기 때 골 넣고 세 번째 경기 때 발리 슛뿐만 아니고 움직임 자체가 조금 갖고 노는데 이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대표팀은 긴장이 많이 되기 마련인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 코치진이나 홍 감독한테 뭔가 주문을 받은 거를 좀 이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그게 퍼포먼스로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실 서민우 선수는 뭐 다른 팀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 경기 균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팀 똑같이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소속팀의 이 오늘 이번에 나오는 박성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대를 좀 밑돌았죠. 근데 이호재 선수는 뭐야, 세 경기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대표팀 다녀오면 조금 더 성장해서 오지 않을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 시즌 좀 성장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대표팀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선배 선수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발전이 있지 않았나 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이제 포항은 결장자는 이제 퇴장 징계 받은 오베르단, 아까 말씀드린 오베르단과 이제 완델손, 김종우, 조성욱, 백성동 선수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까지는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전북은 특별한 결장자는 현재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네네. 주요 전적은 올 시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전북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신기한 점이 두 팀 모두 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경기력이 반등해서 전북은 이 이후로 꾸준히 무패를 기록했고 네. 포항도 경기력이 반등해서 이제 최하위에서 쭉 순위를 끌어올려서 이제 요번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좀 이제 두 팀의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고요.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4승 4무 2패로 포항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전북 상대로 홈에서 마지막 패배가 2022년 5월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반대로 전북은 공식전 20경기, 리그 17경기 무패 행진이기 때문에 진짜 압도적인 질주를 달리고 있어서 반대로 포항 홈에서의 징크스를 좀 깨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포항은 득점을 주도하고 있는 이호재 선수를 꼽았고요. 전북은 최근에 티아고랑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좀 콤파뉴 선수가 다시 조금 득점을 최근 몇 경기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콤파뉴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콤파뉴 선수가 뭐 부상도 있었지만 확실히 그 공격 포인트 생산성은 티아고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6월 달 선수상도 수상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를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콤파뉴 선수가 포항 수비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예측을 한번 좀 먼저 해주시죠.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두 경기 연속. 네, 네. 무승부를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두 팀 모두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전북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포항 홈에서 전북이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북이 쉽게 이기기는 나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무승부 하려고 집에서부터 갖고 왔는데 먼저 하시니까 근데 포항 승보다는 그 전북이 무패 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전북의 전술이 상당히 좀 심플하지만 상당히 키에릭에 잘 먹히는, 포획 감독이 키에릭 한 10년 차가 되는 것처럼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의 몸 상태 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도 새로 두 명이 또 합류를 했고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기성용의 효과보다는 조금 더 전북 스쿼드의 지금 완성적인 측면이 또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북승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제주와 안양전.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일 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제주는 고민은 언제나 공격, 그래서 패드릭료가 왔다 라고 꼽았고요. 안양은 5경기 연속 실점, 권경원 있으면 달라라고 꼽았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각각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제주는 올해 김학범 감독이 꾸준히 꼽았던 문제점이 공격이었는데요.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는 공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건 선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랜드에서 패드릭료를 임대로 영입했기 때문에 좀 패드릭료가 와서 당연히 공격이 확 달라진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좀 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반면에 안양은 올 시즌 꾸준히 경기력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맞아요.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확 무너지면서 여러 실점을 허용해서 좀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권경원 선수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권경원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수원 FC나 성남 시절에도 좀 합류하면서 수비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K리그1 경험이 부족한 안양 수비에 권경원 선수의 합류가 좀 큰 기대가 됩니다. 네, 권경 선수가 사실 수비력 뭐 당연히 국대니까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확 끌고 가는 게 있대요. 저희도 이제 그 어떤 모임을 가보면은 그 모임을 주도하는 선수, 뭐 주도한 선수래,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큰 형처럼 확 끌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안양은 비록 뭐 베테랑이 많아서 뭐 그 예전에 성남이나 손FC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한 경기만에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릭요와 권경호 둘 중에 효과가 누가 더 크냐 그러면은 이건 사실 좀 비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정도로 권경호 효과가 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권경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유병훈 감독도 기존에 이제 토마스를 맞아요. 왼쪽 측면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이제 뎁스가 부족해서 많이 쓰지 못했는데 이제 토마스의 활용도도 좀 더 넓어질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결장자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는 특별한 결장자가 없지만 네. 안양은 마테우스가 최장 징계로 결장합니다. 안양에서 아 정도를 맡고 있는 안 정도? 정도 맞지 않았을까. 예. 이게 좀 네. 근데 네. 이제 마테우스 빈자리가 좀 크긴 한데 또 다행인 점은 이제 임대로 임민혁 선수를 데려오면서 중원에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다행히 보강이 됐기 때문에 네. 전방에서 마테우스의 역할을 좀 선수들이 분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임민혁 선수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임민혁 스타일은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뭐 최현우나 뭐 그 전에 리영직이나 뭐 다른 쓸어주고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주는 선수가 있었어도 임민혁은 되게 특이한 게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밴드리블처럼. 그러니까 아마 좀 마테우스나 뭐 에두아르도의 좀 다른 측면에서 공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팀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그 절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이제 중원 조합인데요. 오, 올 시즌 이제 초반에는 중원 조합을 김학범 감독이 계속 바꾸다가 최근에 이제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을 이제 세 선수를 계속 중원에 쓰면서는 좀 중원에서의 장악력이나 여러 가지 흐름 주도하는 방식에서 되게 좋은 성과를 봤는데 네. 특히 세 선수가 선발로 나온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고 특히 남태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그거 다 찾아본 거죠, 하나하나. 아, 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2승 1무 1패까지는 모르지만 새 선수가 나왔을 때 확 달라진다는 거를 좀 네. 저는 이제 경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짚어주셨고 그 조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제주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올 시즌 이제 첫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는 4승 1패 제주 우인데 이게 주목할 부분이 4승이 전부 K리그2 시절에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올 시즌 K리그1 안양이 처음 승격한 이후에는 안양만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1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100%네요. 그쵸. 처음 승률 맞대결이니까. 100%를 자랑하기 때문에 네. 이번 맞대결에서는 과연 K리그2 기록이 영향을 줄지 아니면 그냥 안양이 먹이사슬을 그대로 유지하고 K리그1에서는 우위를 점할지도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또 빗길을 뚫고 원정길에 가야 되는 것도 그렇죠. 낯설 것 같아요. 네. K리그 2는 이제 섬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19일까지 제주랑 남부 지역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선수들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제주는 최근 홈에서 좀 부진합니다. 홈 5경기 1승 1무 3패고 특히 실점이 좀 많아서 좀 경기마다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네. 반대로 안양은 최근 원정에서 2연승입니다. 5골 2실점으로 특히 원정에서 좀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로서는 좀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키플레이어는 제주는 남태희입니다. 중원에서 풀어주는 역할이나 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면 해결하는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안양으로서도 경계해야 되고 제주로서는 남태희한테 좀 힘이 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안양은 마테우스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못다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못다는 이제 올 시즌 꾸준히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제 직전 제주와 맞대결에서도 못다가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제주가 과연 못다를 다시 한번 억제할 수 있을지 막지 못한다면 낭패를 크게 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다와 저쪽에 또 유리 조나탄이 있죠. 그렇죠. 네, 두 브라질산 탱크의 맞대결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탱크 대 탱크 누가 이길까요? 어떤 탱크가 이길까요? 저는 이 경기는 안양승으로 가겠습니다. 안양 담당입니다. 안양 담당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력에서는 비등비등한 두 팀인데 음, 안양이 원정에서 강한 데다가 지금 제주가 홈에서 실점을 많이 허용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못다를 과연 쉽게 막을 수 있을지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 승리할게요. 이 제주 이런 그 원정 팀들이 가기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이게 지금 뭐 태풍이 올 때도 그렇고 장마철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깨지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주가 조금의 컨디션적인 우위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저는 제주 승리를 골랐습니다. 이제 큰 고비 넘으셨으니까 이제 한숨 돌려도 되고요. 제가 나머지 두 경기를 하겠습니다. 강원과 대전전이고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입니다. 아직도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이 경기장 이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이원 아레나로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 주목할 포인트는 강원 같은 경우는 국대 다녀오면 공이 커 보인다더라. 이거는 과거에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공이 이만큼 커 보인다. 예, 야구 선수들도 어디 좋은 무대 갔다 오면 또 공이 이만큼 보여서 그렇죠. 치기 쉽다는 것처럼 공이 커 보인다는데 과연 강원에서 이번에 두각을 드러낸 서민우 선수 뭐 비록 출전 시간 짧았지만 그래도 임팩트를 발휘한 모재현 선수가 어떤 국대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강원 입장에선 좀 중요해 보이고요. 대전은 새로운 왼발로 무무무무 끝낸다라고 정했습니다. 대전이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사실 뭐 4연승 4연패도 사실 힘들지만 4연무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선제골 넣고 또 선제골 실점을 했다는 거고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추격골을 넣었다는 거고 근데 이 어려운 길을 대전이 걷고 있는데 대신 이번 경기에서는 옵션이 좀 늘어났죠. 이명재 선수가 합류를 하고 나서 이날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승원 선수 충북 청주에서 이적한 여승원 선수도 부상을 털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아마도 이명재 선수가 좀 더 선발 가능성이 높지만 여승원 선수도 세트피스 무게가 있어서 여승원 선수도 활용할 거라고 본다면 두 새로운 왼발 기존에 김현욱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전체적으로 왼발이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인데 이 왼발이 강원 골문을 어떻게 정조준할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대원 선수의 결장이 사실 눈에 띄죠. 뭐 그 경기 봤나요? 네. 유니폼을 멋지게 벗고 네. 장렬히 퇴장을 당하는 네. K 뭐죠? 밀리치라는 네. 그런 별칭도 달았는데요. 그 경기에선 사실 이겼기 때문에 크게 잘 넘어갔지만 그 경기 데미지가 이날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모재현 선수 돌파형 그리고 부상 회복한 뭐 조진혁 선수 이렇게 윙 자원 뭐 김민준 선수 있지만 김대현 선수는 좀 공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창의성으로 공격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곳곳에서 김대현의 어떤 그리움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윤구 선수 가로쳐 놓은 거는 장기 부상 털고 이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정선 미니 훈련에도 따라갔고 팀 훈련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장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일단 괄호를 쳐놨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구택 선수가 대장 징계로 빠지고요. 밥신도 부상 중이고요. 천성훈 선수는 이 서울 이적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활동 정지 징계 중이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해놨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대전이 1대0 그때 주민규의 골로 승리했고요. 최근 5경기 맞대결은 1승 3무 1패인데요. 올해 대전이 먼저 이겼지만 지난 시즌 3번 맞대결에선 3무였습니다. 사실 강원이 지난 시즌 돌풍팀 중에 하나인데 대전이 발목을 상당히 참 잘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은 최근 2연승, 시즌 두 번째 연승, 그리고 두 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입된 선수뿐만 아니고 전역생들이 대부분 다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수 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만큼 공격 옵션이 늘어난 게 팀의 어떤 득점의 활력을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대전 입장에서는 물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격적으로 하겠지만 강원의 날카로운
창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말씀드린 대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무승으로 따지면 지금 5경기째가 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어떻게든지 선두 전북과의 승점차가 10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승점차를 좁히기 위해선 강원전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대전이 되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서민우 선수, 대전 김봉수 선수. 얼마 전까지 김천에서 같이 듀오로 활약을 했는데 각자 또 다른 뭐 서민 선수는 소속팀으로 돌아갔지만 김봉수 선수는 제주 갔다가 지금 대전으로 이적해서 이번에 맞대결을 펼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짬밥도 둘이 같이 오랫동안 먹었고 이제 호흡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구보다 상대의 성향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어떤 능수능란한 반칙과 몸싸움으로 서로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어떤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옛 전후의 어떤 만남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너무 헷갈려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지난 시즌 비록 3번 비겼지만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흐름을 저는 믿고 싶고 강원 하이원 아레나 홈 2점을 아는 강원의 승리를 저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전승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명재 선수랑 이제 또 대전 최전방에는 주민규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또 두 국대 선수들의 위력이 좀 강원에게 좀 위력적일 것 같고 또 강원은 김대원 선수가 빠지는 게 꽤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대원 선수처럼 이제 중원 이렇게 오가면서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김대원 선수의 이탈이 조금 강원에게는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대전승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승, 현석 기자님은 대전승을 골랐습니다. 마지막 경기도 예측이 어려울 거예요. 오후 7시에 열리는 경기를 좀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서울의 안데르손을 정해야 되겠죠. 안데르손 사가 뭐 처음에 울산 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대전이 참전했다가 마지막에 서울로 가는 사실 뜨거웠던 그런 사가의 주인공이 된 서울입니다. 그래서 안데르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때마침 A매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임팩트가 상당했다. 왜 안데르손이 K리그 최고의 크랙인지를 선수단 내부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능력을 많이 좀 보여줬다 그래요. 근데 저 궁금한 건 링가드 선수가 사실 좀 이 풀어놓고 뛰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프리롤과 비슷하게 중원에도 있다가 2선에 3선에 있다가 뭐 측면에 갔다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플레이메이킹하는 스타일인데 안데르손도 살짝 그렇거든요. 이 선수가 나는 공민지, 예, 윙어인지, 이 공격수인지 섀도우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범위를 좀 커버하는 선수다 보니까 두 선수가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훈련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김기동 감독이 교통 정리는 했다. 근데 이거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벤치로 빼는 건 절대 아니고 대신 두 선수를 동시에 투입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교통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호흡 같은 면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서울이 지금 외국인 커터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최전방에 한 명은 무조건 외국인 클리말라 또는 둑스가 거기 세워야 되고 그러면 한 명은 자연스럽게 벤치로 가죠. 근데 이 선에서도 세 명을 짜르르 놓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야잔을 써야 돼요. 그렇죠. K리그 1은 지금 외국인 동시 출전이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야잔을 써야 된다면은 이 선에 한 명은 벤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아마도 루카스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벤치에는 예를 들면 지금 클리말라, 루카스, 문선민 이런 선수들이 지금 벤치로 이제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안데르손의 영입은 안데르손 자체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되겠지만 벤치의 어떤 레벨도 올라가는 그런 동시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 역시 보강을 했죠. 울산은 정승현 선수가 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승현, 뭐 이재익, 김영건, 트로야크, 서명관 이렇게 3백을 지금 최근에 바꿨는데 3백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최소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더 많은 선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2명은 벤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서명관을 내릴 거예요? 쉽지 않죠. 트로야크 데려왔는데 트로야크를 갑자기 내릴까? 정승현을 영입했는데 정승현을 벤치에서 조커로 쓸까? 아마 김기동 감독이 공격수의 벤치에 대한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김판호 감독은 수비에 대한 좀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아마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이 휴식기를 좀 할애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결장자 보면 서울은 이한도 선수가 사실 결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8월 달을 목표로 재활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선수는 복귀는 했지만 결장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일단 과로를 쳐놨습니다. 그 외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울산은 엄원상, 윤종규 두 측면 자원들이 지금 나란히 어깨 부상으로 결장을 한 상태고요. 이재익 선수는 지난 대구전에서 살짝 부상을 당해서 일단 과로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말컹 선수도 과로 안에 넣어놓은 거는 말컹 선수 역시도 이 부상은 없고 근데 대신 몸 상태 그리고 오피셜 여부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엔트리 포함 여부가 저희가 방송을 찍는 오늘까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과로를 쳤지만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말컹 선수가 돌아온다면 뭐 에릭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어떤 팀의 기여도 그 별명대로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그 K리그 경남에서 활약할 때는 사실 좀 젊은 말컹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베테랑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은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허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상벌이 징계로 대구전에 빠졌지만 이날은 이제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전적 보면 올 시즌 0대 0으로 비겼지만 두 팀 사이에는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울산이 최근 서울전 2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로 서울의 상대로 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클럽 월드컵 다녀와서 코리아컵 포함 4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어떤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끊을 적기라고 아마 울산은 볼 것 같고요. 서울은 지난 포항전 시끄러웠던 경기였죠. 그때 아마 현석 기자가 갔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일단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지만 일단 무승부의 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승점이 30점으로 같은데요. 이날 승리하면 최대 3위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승부는 없다. 네, 어떻게든지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안데르손 당연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존 선수 중에서 클리말라 선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클리말라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특유의 원샷 원킬 능력 이 울산전 같은 전에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울산 선수는 바로 에릭이죠. 지금 울산이 최근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지금 득점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당장 해결해 줘야 될 선수는 말컹도 아니고 에릭이다. 이렇게 봐서 에릭을 키플레이어로 골라봤습니다. 예측 저부터 할까요? 아니면 현석 기자님부터?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갖고 왔구나. 서울승 하겠습니다. 짧게 코멘트를. 네, 아무래도 최근 전적상으로 서울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은 전적이지만 서울이 최근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이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오베르단이 퇴장당하는 포항전에서도 당연히 그 변수 때문에 더 많은 득점을 한 건 맞지만 전반 경기력이 충분히 좋았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서울이 올 시즌에 광주를 상대로도 저렇게 부진했던 기록을 한번 깬 바 있습니다. 특히 김기동 감독도 그걸 좀 극복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울산을 상대로도 한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전북 재산 씨는 전북 올해 광주 이런 네. 징크스 깼듯이 울산 징크스도 깰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해줬고요. 저는 이 징크스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도 목 아프고 허리 아프면 오래 가듯이 그리고 울산이 서울에 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울산이 사실 스쿼드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무엇보다 수비진에 정승현이 왔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공격진이 뚫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많은 골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6경기를 해봤습니다. 현석 기자가 사실 자료도 원고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저희가 평소보다는 좀 긴 시간 했는데 아직도 렌즈는 못 보겠고요. 많이 떨렸는데 네. 그래도 선배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가지고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카메라는 봐도 되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중간에 한 두 경기째 되니까 말이 좀 빨라진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 말은 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 아니, 마음이 급해졌던 것 마음이 같습니다. 급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 빨리 끝내고 싶은 건 아닌데 네, 마음만 급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 급했다. 이게 고별전은 아니겠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네, 네. 열심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 부르면은 저희 라민 야발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주 부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은 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현석 기자도 그걸 보고 먼저 선톡을 해서 음, 선배님 다음 주는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 뭐야 쟤 뭐야 그러면은 또 제 아이거든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제가 혼자 할지 아니면 현석 기자가 할지 뭐 다른 기자가 할지 누구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컨셉으로 프리뷰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네, 특히 지금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려갔는데 부디 빗길 조심하시고요. 사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